라디오 매거진 부산 토요 특집 굿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눈이 자주 뻑뻑해지고 피로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 번쯤 내 눈이 좀 건조한가? 라고 생각해 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굿라이프 시간에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눈의 빛 안과 류규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사실 저도 렌즈를 좀 매일 껴서 그런지 눈이 자주 좀 뻑뻑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뻑뻑한 증상 외에도 다양하게 눈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요. 네. 그 백화점 같은 건물에 들어가셨을 때 눈이 자주 화끈거리거나 시리기도 하고 또 눈이 쉽게 피로해지면서 눈곱 충혈이 자주 생기시고요. 네. 또 심한 경우에는 눈을 잘 뜰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두통까지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또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렌즈를 착용하실 때 자주 불편을 느끼시죠. 그렇군요. 이게 안구 건조증 하면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눈이 건조해지는 질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질환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기쁘거나 슬플 때 그 흐르는 눈물 말고도 우리 눈에는 아주 적은 양의 눈물이 계속 분비되어서 그 눈물막을 형성해서 눈 표면을 촉촉하게 보호하게 되는데요. 네. 안구 건조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보호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또는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서 이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서 그 눈 보호 역할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70% 이상이 한 번쯤은 경험해본 흔한 질환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이 경험한 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많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 안구 건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 현대인의 생활 형태 자체가 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네. 그 나쁜 공기, 그 건조한 실내 같은 외부 자극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또 컴퓨터, 스마트폰, 독서, TV와 같이 눈을 피로하게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 습관도 관련이 있고, 네.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죠. 그 히터나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거나 또 렌즈를 계속 착용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라식 같은 시력 교정 수술 후에도 초기에는 건조가 생각보다 동반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뭐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이번에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주범이군요. 네. 실제 우리 눈은 평상시에 편하게 쓸 때는 1분에 30 내지 40회 정도 깜빡이게 되는데 네.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평소보다 약 40% 이상 눈을 덜 깜빡이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죠. 네. 이 눈물의 분비가 충분하더라도 이렇게 눈을 오래 뜨고 있게 되면 눈물막은 버티지 못하고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에도 항상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똑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해도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건조감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대개 이제 나이가 좀 드실수록 그 눈물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특히 여성, 그 폐경기 연령에 가까울수록 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보다는 사무직에 계시는 여성분들의 건조가 더 많고요. 네. 또는 이제 류마티성 관절염이나 그 눈 쪽의 질환, 만성 결막염, 눈꺼풀염증 또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 기타 안면신경마비, 결만손상 등 이제 질환과 동반된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도 있고, 네. 또 드물게는 그 쉐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눈물샘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침샘의 분비도 줄어드는 좀 드문 질환도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제 주위에 보면 분명히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눈물이 더 자주 흘러내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눈물이 눈에 자주 고이는 분들은 그 좁아진 눈물길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안구 건조증이 우선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눈을 보호하는 눈물막이 부족할 경우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사작용으로 눈물이 더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때 생긴 눈물은 눈을 보호하기보다는 그 자극 증상을 더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눈물이 아닌 거군요. 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건 치료 방법이거든요. 치료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 우리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우리 눈도 피부처럼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네. 우선은 눈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들은 눈을 덜 깜빡이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기들은 오래 사용하시는 동안은 자주 눈을 깜빡여주고 네. 적어도 40분 내지 50분 사용 후에는 눈을 감거나 멀리 보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니터를 집중해서 보시면서 눈에 계속 긴장이 몰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 컴퓨터를 보실 때는 모니터 각도를 조절하시거나 턱을 약간 들어서 시선을 약간 아랫방향으로 유지하시면서 눈꺼풀에 긴장을 빼시고 가능한 위아래 눈꺼풀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편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일해야 하는 직장인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도 문제지만 요즘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이들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게 더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은 그 컴퓨터 모니터보다 더 작은 화면에 네. 더 눈 가까이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눈 피로와 건조를 더 유발할 수 있죠. 네. 너무 가까이 고개를 숙여서 오래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특히 잠을 자는 시간에 눈물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잠자리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은 눈을 가장 혹사하는 습관입니다. 아, 그랬군요. 저도 그동안 너무 제 눈을 혹사하고 있었네요. 네, 고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그 외부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앞서서 설명해 주셨듯이 주변 환경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요. 네. 그 안구 건조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그 실내 습도를 적어도 60% 이상 유지해 보시고요. 네. 모니터를 오래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 근처에 그 개인용 가습 제품 같은 것을 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보다 물을 덜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역시 체내 수분도 적정하게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냉난방기에 그 바람이 직접 눈에 접촉을 되지 않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운전하실 때도 그 자외선 차단 목적 외에도 냉난방기, 에어컨의 바람이 직접 오지 않을 걸 목적으로 그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네. 또는 바람 방향을 얼굴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시면 각막염, 결막염 같은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과에서 좀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도 그리고 내 주변에도 수분 공급 필요하겠네요. 선생님, 그리고 눈이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눈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공 누액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이게 도움이 되겠죠? 네, 우리 눈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고 실제 그 물 성분인 수성층, 또 기름 성분인 지질층, 그리고 점액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 눈물은 그 기본 성분인 수성층이 부족할 때 눈물을 보충하는 역할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이 중에 지질층이 부족하면 좀 더 그 점도가 높은 눈물 겔 같은 제품을 추가하거나 네. 또는 이때는 눈꺼풀 염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이를 같이 치료해야 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 따뜻한 물수건으로 5 내지 10분 정도 눈 주위를 찜질을 하고 네. 또 눈꺼풀 청결제 제품으로 눈꺼풀을 가볍게 닦아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점액층이 또 유난히 부족한 분들은 또 이를 보완하는 안약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이렇게 인공 누액도 넣고 주변 환경도 눈 건강에 좋은 쪽으로 개선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 증상이 잘 회복되지 않을 때 또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할까요? 네, 이 건조 증상이 이런 기본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전신 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이 눈물의 분비를 도와주는 안약을 장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건조로 인한 각막의 상처가 심할 때는 안과에서 그 본인의 혈액으로 혈청 안약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농도가 더욱 진한 인공 눈물이나 안연고 같은 것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눈물이 배출되는 통로의 눈물 구멍을 임시로 막아서 그 본인의 눈물이 눈에 좀 더 머물도록 해서 안구 건조들을 좀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치료들은 그 증상 정도에 따라서 적절히 가감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눈 영양제나 음식 섭취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 잘 알려진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 그 혈액순환 기능 외에도 그 안구 건조증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타 항산화 비타민 계열인 비타민 A, C, E 같은 계열들이 그 눈의 기능을 도와주는 성분들인데, 네. 단 그 비타민 A는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 보충제 형태로 장기간 드실 경우에 그 폐암의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비타민들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 위주의 식단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네. 그다음 이제 보충제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들이 우리 건강에도 제일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뻑뻑하고 건조한 우리 눈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특집 굿라이프 오늘 도움 말씀에 눈의 빛 안과 류규원 원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